태어나는 순간 가능성이 100%입니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태어나는 순간 이게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변화의 가능성이 100%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가능성은 그 순간이 제로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의 가능성은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실시간 줄어드는 가능성만큼 무엇을 대신 채우려는 노력, 그런 것의 고민의 바탕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고등어 배를 따서 소금을 뿌리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일을 40년 하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큰 고등어에서는 소금량이 많고 작은 고등어에서는 소금량이 적은데 그게 일정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뿌린 고등어는 큰 거를 썰으나 작은 걸 구워 먹으나 맛이 염도가 똑같은데, 다른 분이 뿌린 고등어는 작은 고등어나 큰 고등어나 똑같은 소금이 들어가 있어서 작은 고등어 먹으면 짜고 큰 고등어 먹으면 싱겁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붙여졌느냐, 40년간 소금을 뿌리다 보니까 그 소금이 무게만으로도 소금의 양을 알 수 있고 소금의 알수까지 샌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야기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학점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좋습니다. 여기까지 도입이었어요. 자, 진짜 이야기가 뭡니까? 소설책을 100권을 샀는데 그 100권의 이야기가 같으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한 권의 베스트셀러는 어떤 것입니까? 나머지 99권의 이야기를 압도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한국투자증권의 유상호 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증권사를 통틀어서 최초의 40대 CEO, 최연소 CEO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직원들을 면접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직원 면접을 해보면요, 그야말로 스펙이 화려하답니다. 요즘은 토익 900점 밑으로는 구경도 못하고요, 토익 900점 맞았다고 재수해가지고 940점 맞아가지고 온답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이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그나마 천편일률이라도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진짜 미운 사람, 혹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은 뭐냐면, 연수 경력, 어디 해외에 가서 어디 1년씩 체류 경력 이런 걸 써놓고 그나마 그만큼도 못한 사람은 밉대요. 왜냐하면 부모 등골 빼먹은 사람 아니냐는 거죠. 그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가서 그것마저도 못했다면 뭐 하려고 그 짓을 했느냐, 당신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제일 먼저 합격 이렇게 했던 것은 수험자가 딱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토익 성적도 나쁘고 영어도 네이티브가 안 되고 영어 울렁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거는 직장 다니기 싫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증권사가 해외 외국인을 상대하는 부서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 이외의 부서에 갖다 놓으면 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접 1등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어려운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취업이 된 다음에 지금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영업사원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 산업사회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무조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서 모든 사람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 왜, 무엇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기회를 잡아나가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다양화되고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잘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땅 고르서 토지 공급하는 회사에 토익 성적을 왜 봅니까? 괜히 CEO의 자존심으로 놀이기구 탑승금 받는 회사에 난데없이 토익 성적이 900점 이상 이런 식의 자존심으로 사람을 괜히 뽑아놓았던,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부 엉뚱한 곳에 헤매게 했던 세상들이 서서히 실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엄청난 출구들이 열려있고 창은 사방에 열려있는데 한쪽 창에만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힘을 갖습니다.
넓혀진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힘, 각각 다른 생각들을 조율할 수 있는 힘,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사람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이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감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빛을 키워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이, 그것도 그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오바마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TV든 사진이든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왠지 오바마의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로 우리를 걱정하고 있구나. 미국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이 경제 위기로 굉장히 힘든데 말이죠. 왠지 대통령이 나와서 TV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눈빛이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꼬집힌 사람 보고 아프지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아야 이러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옹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눈빛의 힘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감 능력에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쓰다듬어주는 손길도 따갑습니다. 지켜보는 시선도 불편해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보듬어주지 않으면 상처를 입은 사람은 힘들어요. 하물며 거기에 소금을 뿌려댑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소금을 뿌려대는 세상에서 타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키보드 워리어가 되어가지고 전부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눈빛이 그렇게 선한 눈빛으로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게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네트워크에 주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 의지, 오늘부터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요. 할 수 있죠? 고맙습니다.